자, 첫 번째 화면이고요.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스페이스 누르고 이동하시라는 뜻에서 스페이스 키 이용해서 드래그하시라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아래쪽에 맥과 기능도 마찬가지 써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화살표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자, 가끔 키보드의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써놓은 것 뿐이에요. 확인하시고, 자, 윈도우는 왼쪽이 먹고 오른쪽이 동작하지 않죠? 맥은 양쪽 다 동작을 하고요. 스페이스 누르면서 움직이는 라인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핸드라고 하는 툴이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따로 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따로 쓸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글씨를 작성하는 방법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테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검은색 화살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여기 정답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파란 줄이 생기면서 뭔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클릭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클릭하시면 그대로 글자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다 썼으면 많은 분들이 ESC를 누르시는데 아니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자, 포토샵의 버전이 바뀌면서 안정화돼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이전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ESC 누르시는 순간 그대로 자료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컨트롤 엔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가 대부분 다 쓰고 끝났다 이 뜻이에요. 자, 요거 뭐 드래그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설명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드래그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았는데 저장의 위치는 에디트에 있는 옆에 파일입니다. 파일에서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 에즈가 있고 세이브 어 카피가 있고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다 저장인데요. 세이브는 현재 문서를 덮어 씌우는 걸 거고 세이브 에저는 현재 파일을 따로 다시 저장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카피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익스포트 내보내기라고 하는 아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와 호환이 되지 않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형식이라 JPG나 PSD나 PNG나 이런 파일들하고 호환이 안 돼요. 그런 파일로 내보낼 때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 세이브 에즈 눌러볼게요. 자, 어느 곳에 저장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파일 이름만 다르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옵션을 또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위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프로그램들과 호환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버전을 낮추면 기능 일부는 제거가 되겠죠. 하지만 열어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밑에 버전에서는 상위 버전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인쇄업계에서는 일러스트 9 버전을 쓰는 업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CS2나 3 정도만 해도 큰 문제 없이 허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 버전을 아직까지 고수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금배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업체는 8이에요, 8.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버전들 확인하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향후 여러분과 협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확대 축소하는 거
핸드툴 옆에 있는 돋보기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핸드툴로 사용하지 않고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스페이스 컨트롤 또는 스페이스 커맨드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포토샵처럼 가능도 하고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눌러서 축소도 가능합니다. 어떤 걸 쓰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어쨌든 확대와 축소, 화면 이동 기능은 알고 계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빠르면 얘기하시고요. 아트보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문서. 자, 피그마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피그마의 프레임과 같은 개념이에요. 쭉 올라가서 저장할 때 버전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이때 엑스포트 할 때는 저장, JPG, PSD, TIF 같은 아이들이 있더라. 그 다음 세이브 에즈는 AI, EPS, PDF 같은 아이들이 있더라. AI는 표준 아닙니다. EPS와 PDF가 표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SVG라고 하는 확장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 아이콘 같은 거를 SVG로 저장하면 그대로 불러올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세팅, 패널 세팅하는 거 처음 했죠? 참고하시고요. 기능들 정렬이라든가 설명드렸습니다. 단위 아트보드 사이즈 재는 거 설명드렸고요. 환경 설정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버그 하나 알려드렸죠. 스마트 가이드의 미셔먼트 레벨 레이블이군요. 자, 미셔먼트 레이블 체크 해제하라 라고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이드롭 기능입니다. 아이드롭에서는 왼쪽에 있는 요 스포이드 요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클릭하시고 여기 그림을 클릭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로 뽑혀야 되는데 가끔씩 이 색깔이 안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막아 놓은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툴을 더블 클릭 또는 엔터를 누르시면 스포이드 왼쪽에 있는 거예요. 요 스포이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위에 첫 번째 거가 해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오케이 끝. 자, 그래서 전체 내용에 대한 일단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 형태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새싹 클릭해 볼게요. 툭. 자, 하나만 선택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1, 2, 3번 1번은 단순하게 사이즈를 그냥 클릭이구나 선택하는 개념이고요. 2번은 이렇게 곡선형 화살표가 나오죠. 바로 위가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 곡선형으로 나와요. 곡선형일 때 드래그 하시면 회전합니다. 또 바로 위에 갖다 대면 직선형으로 바뀌고요. 드래그 하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요 세 가지. 이때 회전할 때 쉬프트 누르면 45도 각도로 회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단순하게 따로따로 다닐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면 묶어주면 되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파워포인트처럼 범주를 잡아주면 한 번에 선택합니다. 파워포인트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파워포인트는 조금이라도 선택이 덜 돼 있으면 선택을 안 하지만 일러스트는 반대로 오히려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 해제는 바깥쪽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선택은 클릭, 추가 선택은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이미 선택하고 있는 것을 해제할 때는 쉬프트 클릭. 드래그가 되기 때문에 선택된 상태와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있을 때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선택된 것은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어 있는 것은 선택을 하게 되는 역할도 합니다. 있는 거에 추가 선택이 아니라 아예 반전의 선택을 하겠죠.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축키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후부터는 통째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더블 클릭했을 때예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주변이 뿌얘지면서 화면이 특이하게 바뀝니다. ESC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뭔가 기호가 바뀌었죠? 그리고 주변이 뿌얘져요. 그룹 내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택이 가능해요. ESC 누르시면 빠져나가서 이대로 그룹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통 안에 들어있는 펜 꺼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룹 지었다는 얘기는 필통처럼 여러 개의 펜을 하나로 그룹 묶어 놓은 거고요. 더블 클릭하면 필통의 지퍼를 열어서 안에 펜을 하나하나 꺼내서 쓰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가볍게 드래그해서 맞추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대신에 이렇게 맞춰 놓고 나서 이 아이를 그냥 끝내라 아닙니다. 다 맞춰 놨으면 같이 갖고 다녀야 되니까 당연히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된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겸사 아래에 있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컵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난 이게 뒤로 가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레이어 상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 관리 안 하면 마찬가지 찾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레이어 요 아이는 두 번째에 있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이 안에 해당하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고 찾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고요? 열심히 찾아야죠. 네, 열심히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찾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은 합니다. 자, 위치상으로는 모든 이 도형들은 전부 이렇게 레이어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 있는 아이들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 첫 번째, 컨트롤 Y입니다. 컨트롤 Y 누르시면 선으로 바뀌어요. 엑스레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데
해당하는 이 도형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다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 컨트롤 Y를 눌러서 뒤쪽에 있는 도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Y 다시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빼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 보시면 Arrange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Bring to Front 제일 앞에, 한 칸 앞에, 한 칸 뒤에, 제일 뒤에. 중간에 2개는 생각보다 써먹을 일이 적어요. 제일 앞이거나 제일 뒤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 도형들이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전혀 관계없이 모든 도형들에서 같은 레이어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위아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도형이 예를 들어 10,000개 있다. 10,000번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거나 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있으니까 보시고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은 단축키를 쓰고 있으니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피그마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으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다 끝났으면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 주시는 게 좋겠죠. 겸사 여기 있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경우는 밑에 있는 요게 가운데로 와야 되네요. 오른쪽 걸 기준으로 왼쪽 거 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컵과 위에 있는 아이를 쓱 옮겨주면 사실상은 끝납니다. 하나 더 남았죠? 오른쪽에 검은색과 파란색 위에 있는 이 2개를 가지고 180도 회전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요 4개짜리가 마찬가지 회전을 해주어야 되는군요. 쉬프트 누르고 돌리면 45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 끝났으면 늘 그룹 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겸사 오른쪽에 있는 종은요. 그룹이 되어 있는 걸 풀어야 됩니다. 언그룹 또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언그룹으로 풀은 다음에 관련이 없는 아이들은 직접 키보드 딜리트로 지워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끝났죠 뭐. 다시 그룹. 자,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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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중간중간 X가 많이 보이잖아요. 자, 요 아이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룹을 싹 풀고 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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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그룹 했어요. 이 X의 표시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의미 없는 찌꺼기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찌꺼기라면 그 찌꺼기 역할을 하는 점들은 모두 지워주지 않으시면 향후 인쇄를 하거나 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아이들 중 하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찌꺼기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거하는 방법은 언그룹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시면 릴리즈 컴파운드 패스 결합되어 있는 아이를 분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눌러주시면 요 찌꺼기 모양이 쓱 선택해서 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요거 지우지 않으시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웹은 그래도 덜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좀 덜하긴 한데, 인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내요. 흩날려서 뿌려버리는 역할을 해요. 저점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역할 때문에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인쇄를 맡겼는데 아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봤더니 저 점 하나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작업을 할 일이 생기신다면 이런 찌꺼기들은 꼭 제발 찾아서, 처음부터 안 만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있다면 전부 다 찾아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싹 깨끗하게 지워 주셔야 실제로 작업하실 때 문제가 없더라. 여기 얘를 누르면 면 색깔이 선 색깔로 띵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단축키도 있죠. 있는데 자, 이거면 충분하고요.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얼만큼 할 건지 설정하시면 되는데 1이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색깔 바꾸는 건 선을 앞으로 뺀 다음에 색깔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든 관계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에서 대시 라인을 체크하시면 뿅, 자, 뭔가 바뀝니다. 자, 저는 뒤에 있는 수치들 0으로 써 있는 건 아예 딜리트로 삭제할게요. 영이 써 있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 개념이 달라요. 일러스트는 아예 삭제한 거고요.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0인데요. 0을 캡이 뭐냐면 이 끝에 모양을 처리하는 거예요. 끝 모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두 번째 거 선택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요. 점선이. 끝에 걸 누르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처리고요. 선의 길이가 대시예요. 선의 길이를 나는 10포인트만큼 줄 거야. 뭐 7포인트만큼 줄 거야 하는 거고요. 끝에는 요 i는 사이 간격이에요. 얼마만큼 간격을 띄울 거냐. 원하시는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시라인 옆에 보면 체크하는 게 있는데 시작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시작을 기준으로 똑같이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좌우 또는 위아래 대칭으로 처리해서 같은 자리에 똑같은 느낌이 나오게끔 할 거냐. 대시라인 체크가 되어 있는데도요. 밑에 내용 썼는데도요. 그런 다음에 꺾어지는 부분도 각이지게 할 거냐 동글동글하게 할 거냐는 이 코너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스포이드로 안 되느냐 선택하고 스포이드 눌러보면
색상만 가져오죠. 이유는 컨트롤 Y 해보시면 알아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만큼을 뭐 했어요? 도형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왼쪽은 선으로 되어 있죠. 눈으로 보이는 아이가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는 실제로 도형이냐 선의 표현이냐 효과냐 이걸로 나눠져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바로 위에 스트로크 패널이라고 써있는 요 글자들, 우리 눈에는 글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형입니다. 문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문자는 왼쪽에 있는 요 타입2를 가지고 간단하게 써볼게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문자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도형은 라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인 거죠, 위에 거는. 그럼 왜 굳이 저렇게 바꾸느냐? 일러스트레이터는 버전의 호환성을 굉장히 많이 타요. 버전을 낮춤으로 인해서 인쇄에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버전을 낮춤으로 인해서 폰트가 깨지거나 또는 서체는 뭐예요? 유료잖아요. 그 비용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인쇄소에서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으니까 도형으로 강제로 바꿔놓고 나서 인쇄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도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 보시면 상단 메뉴에 오브젝트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expand라고 있습니다. 요게 눈에 보이는 아이를 도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처리하는 기능인 거죠. 한번 도형으로 바꾸면 컨트롤 Z 이외에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있던 요 스트로크 선이지만 난 이 선을 도형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면 메뉴 오브젝트에 expand, 근데 없잖아요.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appearance, 이 기능을 선과 눈에 보이는 이 기능 자체를 분리시켜라. 한번 기능을 분리한 다음에 다시 expand 누르시면 보이는 대로 도형으로 바뀝니다. 한번 도형으로 바꿔놓으면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 만약에 글자를 수정해야 되거나 데이터를 변경할 일이 있다면 파일을 따로따로 두 개로 저장하셔야겠죠. 원본 파일과 이렇게 도형으로 바꾼 케이스와 이렇게 도형으로 바꾼 거를 아웃라인 처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의 글자만 따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는 버튼으로 도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색깔을 직접 선택해서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제가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밑에 건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요것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 그 다음에 짜잔, 색상의 개념. 자, 한번은 해보시는 게 좋겠죠. CMYK든 RGB든 사실 큰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한번 연습 겸 해보자고요. 자, 얘는 CMYK는 인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의 문서도 여기 보시면 CMYK 인쇄용이라고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컬러 칩 자체도 우리는 CMYK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 주황색이 되겠죠. 머릿속에 그게 그려지면 대단히 좋은 건데 아직 안 됐다면 지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해보십시오. 자, 집 하나랑 다른 거 말고 집과 컬러. 요거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오는 거잖아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여기 CMYK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컬러는 갑자기 C가 갑자기 Y를 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C는 C끼리, M은 M끼리, Y는 Y끼리. 그러니까 시안이라는 컬러는 시안끼리만 보는 거예요. 시안의 변화가 0에서 빨간색에서 노란색까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0이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가운데로 선택한 이유는 순서대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중간 잡고 이 중간을 기준으로 다시 중간 잡고 이게 더 빠르겠죠. 반토막 딱 내는 거니까. 요 OYR이라고 하는 곳을 기준으로 컬러 패널을 켜서 C는 0에서 0이 됐으니까 0 그대로. M 마젠타는 100에서 0이에요. 변화가 있죠. 그럼 마젠타는 이 중간이면 몇일까요? 50이겠죠. 옐로우는 100에서 100까지 변화가 있어요? 없죠. 그럼 0인가요? 어쨌든 100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끝. 그럼 얘를 기준으로 50과 100 기준으로 얘는 0, 0 변화 없고 그럼 0 M 100에서 50 차이 나잖아요. 그럼 그 중간이니까 마젠타는 75가 되겠죠. 다시 옐로우는 100에서 100 그대로 가는 거니까 옐로우는 100 블랙은 쓸 게 없죠. 동일한 방법으로 마젠타 0에서 0 없고 100에서 0인데 여기 50이었으니까 50에서 0이니까 절반이면 25. 옐로우는 100에서 100이니까 100 하면 선의 색깔 없애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시면 색깔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스러운 변화만 생기면 제가 따로 보지 않아도 정답이 되는 거죠. 중간에 뭔가 색깔이 좀 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 보면 50에서 100으로 가고 있어요. 시안 자체가. 그럼 얘는 중간이니까 75일 거예요. 그리고 100에서 50도 중간이 75일 겁니다. 그냥 순서가 바뀐 것 뿐이지 값은 똑같아요. 50에서부터 100이냐 100에서부터 50이냐 이 차이 뿐이죠. 그럼 얘는 50과 75 사이에요. 그럼 가늠하면 25 차이 나니까 따지면 12.5 즉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아래 기준에서는 75 빼기 12.5 하시면 62.5가 나오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컬러는 소수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인쇄 쪽에서 소수점 사용하시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반올림 즉 63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소수점 사용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인쇄 기계에서 그날의 그 잉크의 상태에 따라서 색깔 조정,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수점이 들어가 버리면은 못 맞춰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반올림을 처리한 정수로 쓰는 거고 인쇄소 쪽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0에서 75니까 마찬가지 12.5 100 빼기 12.5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럼 87.5니까 반올림해서 CMYK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소수점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밑에 거. 자, 마찬가지로 75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요거 그냥 바꿨으면 되잖아요. 88, 63이니까 여기다가 88, 63 끝났죠 사실은. 반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 근래 들어서는 RGB 컬러도 소수점이 먹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모니터의 색감이라든가 여러 컬러들이 기술 발전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수점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쓰면은 색깔이 좀 더 풍부해지고 고급스러워진 게 아니라 컬러만 더 많이 와요.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 해볼게요. 일단은 테두리 선이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하려면 전체를 다 잡아서 선에다가 스트로크를 주는 겁니다. 1 정도 줘볼까요? 2 줄까요? 2 정도 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색깔 검은색으로 맞추는데 엄밀히 말하면 CMYK 쪽에서는 K100 안 씁니다. RGB 000 쓰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안 써요. K100이라고 하는 컬러는 다른 컬러와 조합을 했을 때 안 어울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색 보정을 하고 쓰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는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다 만들었다라고 봤는데 어라? 오른쪽이랑 비교하니까 많이 다르군요.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 처리된 면 필요 없죠? 그룹 풀고 할게요. 자, 얘는 결국엔 선을 없애주고, 문에도 그림자가 있군요. 문 선택해서 선 지워주고, 문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도 필요 없군요. 지워주시면 일단락 됩니다. 문에 손잡이도 있습니다. 손잡이는 선이 애초에 필요 없는 것 같으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문이 좀 모양이 이상하네요. 문에 있는 선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소수점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봤더니 문의 선을 외곽으로 뺐더니 다른 부분이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이네요.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얼라인 스트로크를 빼주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림자 마찬가지 테두리 없네요. 자, 수풀에 있는 선 지워주고요. 약간 좀 모양이 달라지기는 해요. 왜냐면 위치값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약간 키보드로 방향키를 눌러서 변경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된 걸까요? 끝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을 도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를 눌러서 정리 한번 하고 한 번 더 눌러서 Expand까지 눌러주시면 완전하게 면과 선을 분리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 놈만 하나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모든 도형은 앞뒤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현재는 왼쪽처럼 돼 있는데 오른쪽처럼 바꿔라. 즉 연두색을 맨 앞으로 빼라. 그럼 선택하고 오른 버튼 어레인지 맨 앞.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주황색을 앞으로 빼려면 주황색을 잡고 오른 버튼 어레인지 맨 앞이 아닙니다. 그럼 연두색보다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있는 연두색을 잡고 Shift 뒤에 있는 거 잡고 두 개를 같이 잡은 다음에 맨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는 진한 암적색의 도형도 같이 앞으로 뺄 수가 있겠죠. 앞뒤로 움직이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잡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같이 잡고 앞으로 빼시는 거예요. 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